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겨울에 결혼했다가 사계절도 못 채우고 이혼녀를 선택한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모든 이혼한 부부가 그렇겠지만 저 역시도 설마 제가 이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만큼 남편에 대한 신뢰가 컸었거든요. 하지만 남친일 때의 모습과 남편이 되고 난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그 인간에 크게 실망하고 비록 어리석은 선택을 한 번 하기는 했지만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세요. 과연 몇 개월 만에 이혼할 만한지 아니면 결혼 생활은 유지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지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참고로 지금은 전 남편이지만 편의상 그냥 남편이라고 호칭할게요. 친구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한 건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어요. 당시 직장에 입사한 지 2년 조금 넘을 때였는데 어리버리하던 신입 시기가 지나니까 제 생활에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문득 남자친구 없이 지낸 지가 꽤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발이 넓은 친구에게 소개팅을 부탁했고 거기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딱히 좋은 직업을 가졌다거나 특출나게 잘생긴 외모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딱 하나가 마음에 들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을 대할 때 누구나 남녀 구분 안 하고 똑같이 대한다는 거였죠. 사실 그동안 여러 남자들과 연애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여전히 직장 내에는 유리천장이 존재했고 사회 곳곳에 여자라고 은근히 깔아내리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이용해 먹으면 이용해 먹었지 진심으로 남녀 평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딱 제가 찾던 이상형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죠. 말뿐이 아닌 행동과 마음으로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대하는 남편이 마음에 쏙 들더군요. 특히 제가 다니는 회사 내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분하며 같이 화를 내주는 모습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으며 결국 결혼까지 꿈꾸게 되었어요. 거기다 남편에겐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결혼할 때 자기가 돈을 보태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세상이 어느 땐데 남자가 돈을 더 쓰냐며 반반 결혼할 수 있게 해줬다는 말을 듣고 이 남자는 진심으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해야 한다고 믿고 있구나 확신을 하게 되었네요. 하지만 남편과 결혼할 때 그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시누이에게 돈을 해주고도 저보다는 1,000만 원 정도를 더 가지고 있던 남편과 균형을 맞추려 전 친정에 손을 벌리고야 말았죠. 하지만 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도 남자가 일방적으로 결혼 비용에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왔거든요. 솔직히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도 저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다른 일로 싸우거나 다투는 경우는 있을지라도 남녀 차별 때문에 남편과 싸울 일은 없을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결혼 후 첫 명절인 설날에 양가 집에 방문하면서 조금씩 그런 제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친정과 시가 모두 저희 신혼집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신혼집 위치가 딱 중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정과 시가 사이에 저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신정이 오기 며칠 전에 남편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시가와 친정 둘 중에 한 곳만 정해서 신정 구정 나눠서 다녀오자고요. 그 편이 시간상으로 훨씬 절약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어느 쪽이던 부모님과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낼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신정 때는 그냥 집에서 쉬고 구정 때 시가와 친정 두 곳 다 들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면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냐라고 하며 반대를 했지만 남편은 완고하더군요. 결국 남편의 고집대로 저희는 구정 때 시가에 먼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공평하게 해야 한다고 남편이 주장해서 동전을 던져 앞면은 시가, 뒷면은 친정 이렇게 정한 거고요. 아무튼 시가에 도착해서 여느 며느리처럼 음식 준비며 잡다한 일들 도맡아 하면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저녁쯤에 친정으로 가기 위해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우가 자기 시가에 들렀다 온다면서 차가 막히니 조금 기다렸다가 신우 얼굴만 보고 가라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시가에서 친정까지 3시간이 넘게 걸리는지라 마음은 급했지만 기다렸죠. 근데 2시간이 넘도록 도착을 안 하길래
제가 시누이는 다음에 봐야겠다. 저희는 이만 출발하겠다라고 말을 했더니 남편이 조금만 더 기다리자는 거예요. 결혼하고 처음 보는 건데 얼굴은 보고 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때 살짝 기분이 상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도 지금 목이 빠지게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 모르냐. 당신 말대로 결혼하고 처음 명절에 우리 부모님 뵙는 건데 어디가 우선이냐 하고 남편 끌고 친정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내내 남편의 표정은 못 씹은 얼굴이었고 친정에 도착하고도 뚱하니 친정 부모님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살갑게 다가가서는 배 안 고프냐, 오는데 고생했다 말을 붙여도 고개만 까딱할 뿐 별다른 대답도 안 하고 아빠가 귀한 사위 왔다고 아껴두신 담금주를 꺼내 한잔하자고 했을 때도 요즘 속이 안 좋아서 술 못 먹는다고 하는 남편을 보며 정말 화가 나고 속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전날 시부모님이랑 거하게 한잔하는 걸 봤거든요. 저처럼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마음에도 없는 웃음을 지으며 다정하게 대하는 것까지도 안 빠래요. 하지만 최소한 마음 불편하게는 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질 같아선 다 뒤집어 엎고 대판 싸우고 싶었지만 괜히 친정 부모님에게 걱정만 끼쳐드릴까 싶어 꾹꾹 눌러 참았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따져 물었어요. 우리 친정집에서 그게 무슨 태도냐고요. 명절에 처음 인사드리러 간 건데 대놓고 나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 건들지 마세요. 이런 태도는 진짜 아닌 거 아니냐고 막 쏘아댔더니 자기도 너무했다 싶었는지 미안하다며 아직 어색해서 그랬다고 사과는 하대요. 누군 하나도 안 어색해서 시부모님 앞에서 괜히 분위기 맞춰드리고 아양 떨고 그랬답니까? 그래도 일단 사과는 했으니 이번만 넘어가 준다. 대신 다음부터 또 그런 모습 보이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라 경고하고 넘어갔습니다. 그 후에도 몇몇 사건들이 있긴 했어요. 겉으로는 남녀 평등을 떠들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철저하게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해석하는 남편의 본심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 말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몇 달 전에 신우 남편의 사촌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확인해 보니 하필 저희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더라고요. 이미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솔직히 남편에게는 매제의 사촌이면 그냥 남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해서 당연히 축의금만 하고 저희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집안 행사라고 하면서 오히려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약속을 다른 날짜로 바꾸자는 겁니다. 거기서 전 또 한 번 승질이 났죠. 집안 행사는 무슨 집안 행사냐. 우리 결혼식에도 안 온 사람이고 막말로 사돈의 사촌 결혼식에 누가 가냐. 정 뭐 하면 축의금이나 신우한테 전달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또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더 이상 말 섞기 싫다면서 부모님과 저녁 식사 자리에는 저 혼자 가라며 자기는 그 결혼식에 꼭 참석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장인 장모가 사돈의 사촌보다 더 못한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날 몇 시간 동안 저희는 치열하게 싸웠네요. 남편은 결혼식장에 저 없이 가게 되면 다들 와이프 어디 갔냐 물을 게 뻔한데 그게 얼마나 쪽팔리는 일인지 아느냐며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렇게 창피하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거기다 그걸 떠나서 우리 부모님하고 한 약속이 먼저인 거 아니냐. 어떻게 장인장모랑 한 약속을 네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냐 따지다 보니 서로 자기 말만 하다가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싸웠네요. 아무튼 각자 자기 약속 챙기기로 결론 짓고 겨우 사태는 진정되긴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남편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 결정적인 일이 터져버린 건 불과 얼마 전 일이에요. 저희 시간은 절대 김치를 사 먹지 않아요. 무조건 직접 담궈 드십니다. 그래서 1년에도 두세 번 김장을 하시죠. 물론 제대로 하는 김장은 한 번이고 나머진 대부분 겉절이나 파김치, 물김치 같은 걸 담그시지만요. 아무튼 시어머니가 김장한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길래 하루 월차 내고 아침부터 가서 김장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가와 달리 친정은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시기도 하고 두 분이서 드셔봐야 얼마나 드신다고 하시면서 김치는 주문해서 드시거든요. 그러니 한 번도 김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뭘 시켜도 빠릿빠릿하게 움직이지 못했죠.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신 시어머니는
처음엔 좋게 알려주시다가 결국 나중에는 짜증을 막 내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버버하는 사람에게 막 뭐라고 하고 나무라기만 하니 더 정신이 없고 실수연발이었네요. 어찌저찌 김장 50포기를 마무리하고 제가 어머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김치를 이렇게 많이 하셨냐고요. 그랬더니 시집간 시누이가 다른 김치는 아예 입에도 못 댄다며 무조건 자기가 담근 김치만 고집해서 많이 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0포기 정도? 시누이가 와서 가져가게 김치통에 나눠 담으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저도 5포기 정도 가지고 왔죠. 거기다 용돈 겸 배추값 하시라고 돈도 좀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에 오자마자 친정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2포기 정도 김치를 따로 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남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제가 시가에 김장하러 다녀온다는 건 알고 있었던 남편은 갑자기 김치를 왜 나누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치가 맛있어서 맛 좀 보시라고 가져다 드리려고 라고 대답을 했더니 남편이 두 분이서 드실 건데 뭘 2포기나 가져다 드리냐고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장난처럼 자기 엄마 김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은 좋으시겠다 공짜김치 드시겠네 하더라고요. 도저히 더 이상은 듣고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담고 있던 김치를 탁 하고 내려놓으며 이게 왜 공짜김치냐고 따졌죠. 어차피 재료비도 드렸고 거기다 시어머니 혼자 담그신 게 아니라 나도 같이 했는데 내가 친정에 김치 2포기 가져다 주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 텐데 그날따라 남편도 지지 않고 제 속을 다시 긁는 거예요. 저보고 네가 도와줘봐야 얼마나 도움이 되었겠냐고요. 괜히 우리 엄마만 2배로 일한 거 아니냐고 빈정대길래. 그래? 그럼 다음에 김장하러 오라고 하면 안 가야겠다. 네 말대로 별 도움도 안 되니까 하고 말을 하자마자 남편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시어머니가 혼자 김장하게 놔두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혼자 열을 내며 말을 하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놈도 똑같은 놈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니네 엄마가 그렇게 걱정이 되면 네가 직접 얼차내고 가서 도와드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돈 굳고 괜히 고생 안 해서 좋고 너도 어머님 혼자 김장 안 해도 되니 좋고 진짜 좋은 생각이다 하고 괜히 오버하며 신이 난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자기 분에 모시겨 냉장고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친정엄마가 직접 만들어 보내주신 밑반찬들을 꺼내서는 싱크대에 막 부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완전 눈이 돌아서 이성을 잃었더라고요. 하지만 저라고 성질없나요? 남편이랑 똑같이 시어머니와 함께 김장한 김치 그대로 들어서 버려버렸죠. 그러면서 네가 지금 우리 엄마가 해준 반찬 버렸으니 나도 니네 엄마가 한 김치 버려도 할 말 없지?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완전히 꼭지가 돌았는지 제 목을 꽉 움켜쥐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니 제가 겁이 없었네요. 그 정도로 미친놈인 줄 몰랐거든요. 나중에 제 이혼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마터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요. 몇 초가 흘렀을까 캑캑거리는 저를 보던 남편이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황급히 저를 놔주길래 전 바로 집에서 뛰쳐나와 친정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다음날 제목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고 그대로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진단서까지 떼놨죠. 그리고 다음 수술은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주둥이로만 남녀평등 떠들면서 정작 하는 행동은 정반대인 남편 자식이랑 같이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전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한 번 친정으로 찾아와 잘못했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사정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빠는 제 목을 보여주며 지 마누라 목을 이렇게 만드는 놈한테 네 딸 맡길 수 있겠냐고. 진짜 몽둥이로 개 패듯이 패서 죽이고 싶은 거 간신히 참고 있으니까 괜히 엄한 사람 범죄자 만들지 말라며 내쫓아버렸더니 그 뒤로는 귀찮게 안 했고요. 아마 남편은 모르긴 몰라도 분노 조절 장애 뭐 그런 게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발 죄 없는 사람 또 끌어들여 사고 치지 말고 정신과 상담 받아보라고 평소에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이 어떻게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냐 진심으로 충고도 해줬네요. 그놈을 위해서가 아니라 멀쩡한 겉모습만 보고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지도 모른다는 높아심에서요. 지금은 친정에서 출퇴근하며 일상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집구해서 나갈 거고요. 다행히 생각보다 많은 위자료를 받아서 따로 대출 없이 전세 정도는 마련할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사귀었고 결혼까지 했는데 저런 개쓰레기였을 줄이야. 참 개탄스럽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남은 건 앞으로의 제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겠어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겁니다. 아깝게 허비한 제 시간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럼 제 사연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끝으로 물러갈게요.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연들을 접하면서도 이혼이나 파혼 같은 건 남의 일로만 치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만큼 제 조건이나 인생에 자신이 있었거든요. 비록 불우한 가정 환경이 있었다고는 하나 오히려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이겨내왔기에 어딜 가도 떳떳했어요. 특히나 저희 엄마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저의 엄마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친구들을 가족보다 더 좋아하셨던 친정아빠가 여러 번의 보증 실패로 말미암아 저희 가정은 파탄 직전까지 가게 되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빚과 스트레스로 아빠는 술에 의지하며 사실 수밖에 없었고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지요. 그때가 제 나이 13살 때였습니다. 그때까지 전업주부로만 살아오셨던 엄마는 저 하나 책임지기 위해 외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셨고 당시 시장에서 조그맣게 반찬 가게를 하시던 외할머니를 도와 장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1년 정도 함께 가게를 꾸려가시면서 엄마는 본인께서 음식 솜씨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아빠가 살아있을 때도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다며 늘상 칭찬을 해주시긴 했지만 손님들은 완벽한 타인 아닙니까? 아무래도 평가가 냉정할 수밖에 없지요. 처음에는 한두 팩씩 사가던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나중에는 점점 반찬이 맛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결국 지방으로 택배 주문까지 받게 되었대요. 그렇게 반찬 가게가 장사가 잘 될 무렵 외할머니마저도 지병으로 쓰러지시면서 저희 모녀의 인생에는 다시 한번 먹구름이 드리워졌죠. 외할머니는 쓰러지신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많이 우는 엄마를 못 본 것 같네요. 하지만 자식 새끼가 뭔지 슬픔에 잠겨 있을 겨를도 없던 엄마는 이제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엄마 혼자서 그 많은 반찬을 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남한테 맡기자니 믿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차라리 한 가지 메뉴만 파는 식당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야 뭐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생각으로 엄마의 식당 오픈에 찬성을 해드렸지요. 그리곤 얼마 후 엄마는 해장국집을 열었습니다. 매일 밤 더 맛있는 해장국을 끓이시기 위해 돼지뼈들과 씨름하는 엄마를 보면서 저 역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정말 운이 따라주려는지 엄마가 식당을 오픈하고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는데 인근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더라고요.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더해지니 엄마가 만든 해장국은 정말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엄마에겐 나름 철칙이 있었어요. 항상 신선한 재료만 쓰시고 만약에 재료 공수에 문제가 있으면 아예 팔지를 않으셨죠. 거기다 공사장 인부들께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 취했다 싶은 분들에겐 술도 안 파셨습니다. 거기다 영업시간은 늦어도 9시를 넘지 않으셨는데 그건 바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셨어요. 그렇게 한자리에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장사를 하시니 매출은 날이 갈수록 올라갔고 그러다 방송까지 타면서 분점을 내지 않겠냐는 연락까지 오더라고요. 가게를 시작하느라 집까지 반지하로 옮겼던 저와 엄마는 몇 년 후에 번듯한 아파트로까지 이사를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단지 돈을 많이 버신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엄마의 착한 심성 때문입니다. 특히나 어려운 이웃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미혼모나 한부모 가정들을 후원하고 계셨지요. 물론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하셨지만
지금은 각 분점들 매출의 최소 10%는 꼭 기부금으로 지출하십니다. 하루는 제가 엄마한테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돕는 게 아깝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그 누구보다 환한 미소를 보여주시며 죽을 때 돈을 싸질머지고 깔 것도 아닌데 그럴 바엔 차라리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겠냐 하시더군요. 그때 깨달았죠. 엄마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과는 마음 씀씀이가 차원이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학창 시절부터 엄마가 저를 키워주시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걸 잘 알았기에 저 역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비록 다른 친구들처럼 고액과외를 받거나 유명 학원에서 살지는 못했지만 저한테 허락된 조건 내에서는 원없이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고요. 대학교를 입학했을 때 이미 저희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지만 저는 제 용돈 정도는 스스로 벌어서 썼습니다. 엄마가 선행을 많이 하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 졸업과 동시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대기업에 한 번에 합격을 했고 그 즈음에 엄마의 식당 사업도 나날이 커져 기존의 5개 분점에서 2개를 추가하셨지요. 그 중에 하나는 심지어 제가 다니는 회사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분점 사장의 딸이라는 건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재벌가 딸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하는 게 민망하더라고요. 거기다 괜히 돈 있다고 떡 벌려 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그 회사에서 만난 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였어요. 저보다 1년 일찍 입사한 남친은 제가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챙겨주고 싶고 관심이 가더랍니다. 저도 그런 남자친구에게 많은 의지를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저희는 금세 가까워졌죠.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회사에서 계속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오히려 연애 감정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지경이었네요. 그렇게 사귄 지 2주년 기념일 날 남자친구가 같이 살자는 청혼 아닌 청혼을 해왔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그러자 화답을 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제가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셨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처음에는 엄청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이내 얼굴에 근심으로 가득 차버리더군요. 혹시라도 그쪽 집에서 제가 아빠 없이 자란 걸 가지고 싫어하고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을 하시길래 저는 오바해서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빠 있는 친구들보다 훨씬 멋있게 컸는데 오히려 더 좋아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된다며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시며 엄마는 우리 딸이 어디를 가던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좋은 남자 만나서 시부모님한테도 사랑 듬뿍 받고 살아야 한다라며 당부를 하시는데 마음 한 곳이 찡해오더라고요.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그쪽 부모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남자친구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걱정이 그저 기우라고만 생각했지요. 특히 남자친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자선 사업 같은 걸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와 같이 인자하고 착한 심성을 가진 분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처음 남자친구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어요. 그동안 남자친구의 씀씀이나 하고 다니는 모습을 통해 어느 정도 사는 집 아들이라는 건 짐작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좀 사는 중산층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 들어서니 남자친구 부모님, 그러니까 당시에는 제게 예비시 부모님이 되시겠네요. 예비시 부모님께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아주 괜찮았어요. 하지만 곧이어 제가 커온 과정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어릴 때 아빠를 여의고 엄마 혼자 식당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워오셨다는 대목에서 어머님의 안색이 싹 바뀌는 겁니다. 그걸 눈치챈 남친과 아버님께서 분위기를 바꾸시며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희 엄마를 칭찬하셨어요. 어떻게 여자 혼자 몸으로 딸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는지 아주 멋진 분인 게 확실하다며 상황을 수습하려 애를 쓰시더군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진짜 혼자서 키웠는지 아니면 누가 도와줬는지 알게 뭐냐며 묘하게 우리 엄마를 깎아내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특히나 여자가 혼자서 남자들 상대로 장사하면 뭔 일을 겪었을지 아냐면서 자꾸만 저희 엄마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끝마다 자기는 자선사업가라면서
사업하면서 좋은 일하는 게 참 어렵답니다. 말끝마다 일개장사랑은 수준이 다르다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데 어머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남자친구 얼굴은 점점 굳어만 갔죠. 저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저희 엄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제가 가장 잘한다고 강하게 받아쳤어요. 누구보다도 떳떳하게 돈 벌어 저 키워주셨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거기다 남자들 상대로 돈 버는 게 더럽고 힘든 일이라는 건 동의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머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은 좀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남자친구도 그제서야 저를 거들더군요. 엄마 왜 그러시냐면서 그만하시라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자기가 뭐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너는 뭘 그렇게 절절매냐고 그리고 그대로 저를 노려보시면서 평소에 자기 아들을 얼마나 잡아댔으면 애가 이렇게 네 눈치를 보냐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저도 슬슬 인내심의 한계가 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시간 끌 필요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습니다.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셔서 이러시는 거면 주변 이야기로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직접 이야기해 달라고요. 저돌적인 저의 질문의 분위기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렸고 아버님과 남자친구가 어머님에게 한마디씩 하더군요. 결국 어머님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아들이 장가간다니까 서운해서 자기도 모르게 못되게 말이 나온 것 같다고 저더러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미안하다는데 거기서 더 이상 제가 뭐 어쩌겠어요.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엄마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이 결혼을 진짜 해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아들 가진 엄마가 그런 경향이 있다고 말이죠. 대신 시아버지 되실 분도 괜찮으신 것 같고 결정적으로 남편감만 이상 없으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에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직접 찾아와서는 자기 엄마 때문에 마음만이 상했을 텐데 엄마랑 같이 나눠 먹으라며 초밥 세트를 건네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만 믿고 가자는 마음으로 원래 계획대로 결혼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2, 3일인가 있다가 회사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아보니 남자친구 어머니시더라고요. 저녁에 단둘이서 만나자고 하길래 역시나 올 게 왔구나 싶더군요. 지난번에 저한테 사과할 때부터 뭔가 꺼림칙했거든요. 어느 정도 각오는 했던 터라 저는 당황하지 않고 저녁이나 그럼 같이 하자고 대답하며 장소는 회사 옆 저희 엄마 식당으로 했습니다. 미리 식당 사장님께 저 아는 척 하지 말아달라 부탁을 했고 약속 시간에 도착을 해보니 어머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뭐냐고 묻는 제 질문에 짜증을 내시면서 보면 모르냐고 우리 귀한 아들이랑 결혼할 거면 이 정도는 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어른들끼리 원래 상의하는 거 아니냐 했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는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남자들이 물러빠져서 내가 이렇게 따로 안 챙기면 입도 뻥긋 못한다고 하시네요. 종이 내용은 안 봐도 짐작이 갔습니다. 뭐 혼수예단 이런 거겠죠. 저는 당장이라도 그냥 이 결혼 안 하고 말래요 라고 하려다가 도대체 이 아줌마가 어디까지 하려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남자친구에게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려야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종이를 챙겼죠. 자기가 건네준 종이 쪽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가방에 넣어버리는 저를 보면서 돈 많은가 보네? 하며 비꼬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많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 아들이 이런 상황을 알면 화낼 거라는 건 생각 안 하시나 봐요? 라며 저도 마찬가지로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자신감이신지 아무리 그래봐야 자기 아들이 엄마 편 들지 설마 만난 지 2년밖에 안 되는 네 편 들겠냐고 하시더군요. 저는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만약에 제가 결혼 안 한다고 대답하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이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그럼 더 좋은 거 아니냐입니다. 안 그래도 찜찜한 구석이 많은 집구석인데 알아서 물러나주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있냐고 말하면서 혼자 키득거리는데 진짜 겨우겨우 참았네요. 대체 뭐가 그렇게 찜찜하냐고 제가 어디가 어때서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싫어하시냐 물어봤습니다. 어머님은 아빠 없이 자란 거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네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부모 사랑 고르게 잘 받고 자란 순혈이고
저는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는 잡종이랍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앞에 있는 물컵을 들어 맞은편이 있는 미친 아줌마한테 뿌려버렸네요. 때마침 제가 미리 연락해두었던 남자친구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광경에 황급히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그때 남자친구가 제 편을 들어줬어도 파혼을 하기로 한 제 결정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떤 상황인지 저나 자기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힘으로 저를 제압한 뒤 다그치는 남자친구를 보고 있자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나마 남자친구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여기까지 참아온 건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졌으니까요. 멀리서 안절부절하고 있던 사장님과 눈이 마주친 저는 곧바로 도와달라 요청을 했고 그제서야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와서 남자친구를 저에게서 떼어내줬습니다. 저는 씩씩대는 남자친구에게 니네 엄마한테 물 뿌린 것만 보이고 왜 그랬는지는 궁금하지도 않냐고 소리를 질렀죠. 너는 순수 혈통이고 나는 잡종이란다. 단지 내가 아빠 없이 자랐다는 이유만으로 니네 엄마가 그딴 소리를 했다고 알겠니? 곧 사태 파악을 대충 했는지 머뭇거리며 저에게 다가오려는 남자친구가 보이길래 사장님한테 이 두 사람 좀 내보내달라고 저한테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곧바로 직원분들이 강제로 내쫓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힘으로 저항하다 결국 끌려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가리키며 저 여자는 왜 가만히 놔두냐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따지길래 제가 그랬어요. 여기 우리 엄마 식당들 중에 하나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남자친구 어머님한테도 똑똑히 알려드렸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개무시하던 우리 엄마가 몇 개의 식당 분점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까지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남자친구 어머니가 한다는 자선 사업이 그리 대단하게 아니더라고요. 말이 사업이지 그냥 동네 아줌마들 몇 명 모아서 한 달에 1, 200만 원으로 생색내는 게 전부랍니다. 그런 주제에 입만 열면 자선사업가 자선사업가 노래를 불렀던 거죠. 아줌마가 평생 자선사업 한답시고 쓸 돈이 우리 엄마가 기부하는 한 달치 돈도 안 될 거라고 쏘아붙이고는 그대로 가게에서 내쫓아버렸네요. 진짜 제가 아빠 없이 자랐다는 이유가 이 정도로 무시받을 일인가요? 남자친구와 헤어지기로 결심한 후로도 매일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래서 사내 커플이 사귈 때는 좋아도 막상 헤어지면 안 좋다고 하는 건가 봐요. 하지만 저는 일부러라도 더 꿋꿋하게 다녔습니다. 처음 며칠만 불편했지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오히려 불편해 한건 헤어진 남자친구였어요. 그날 이후로 여러 번 저한테 연락하고 매달렸지만 저는 눈길도 안 줬거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가 회사를 옮겨야 한다면 제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옮기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래야 하는 건가요? 실제로 그 일이 있은 후로 남자친구는 눈에 띄게 몰골이 상해가더니 결국 한 달 정도 있다가 다른 지사로 부서 이동을 해버리더군요. 자기도 속이 쓰렸겠죠. 저 정도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오리 정도는 될 텐데 그런 복을 자기 엄마의 미친 짓으로 인해 날려버린 거니까요. 저는 아쉬울 거 없습니다. 현재는 그동안 월차 모아놓은 게 제법 많이 있어서 엄마랑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진심으로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다 일이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희망의 끈은 놓지 않으려고요. 이 세상 어딘가에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멋진 남편과 시부모님이 계시겠죠? 힘껏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